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105분 동안 만났는데 추경, 인사 문제, 경제, 외교 등등등 여러 의견들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물론 입장차는 극명했습니다. 자,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손을 한번 잡을까요?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의 국회의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줄곧 메고 있는 디자인이죠. 스트라이프,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그런 넥타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참석을 했습니다. 협치의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신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죠. 여야 회동 첫 단추, 취임 18일 만에 105분간 대화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넥타이를 착용했고 국민의힘은 또 상석에 앉도록 자리 배치를 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 옆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양옆으로 여야의 원내대표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했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A4 용지 3장 분량에 7가지 요구사항을 적어갔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죠. 7대 요구안, 재정 확장 경제, 경계. 이거 경계해야 된다. 우리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 초당적 외교 협력, 인사 원칙 확립, 사법부 독립, 연금 의료 개혁, 부동산 대책, 정치 선거 개혁. 7가지였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였고 네. 협치라는 거는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그걸 협치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협치라는 거를 타이틀로만 걸어놓고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아무것도 의견에 따른 타결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협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재판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걸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의견이 정말 딱 관철되는 순간에 조정이 끝나는데 서로가 진정성이 있으면 한 번 해도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10번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저 협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면은 저 네. 7대 요구 안에서 긍정적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도 어떤 것이 지금 접근해가는 모양새가 보여야 된다. 특히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거는 헌정 네.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사법 리스크와도 관련된 문제라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현안입니다. 지금 법안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이거하고 또 이제 그 추경을 통한 물가 이제 인상 이런 네.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협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협치라는 것은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할 때 정부가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그 소수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했었어요. 다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러고 나서 국회 내에서 협치를 안 하면서 정부와는 나는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국회의 일은 국회 안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거대 여당이 보여주고 나서 네. 이거에 대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 장면을 보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석인지 정동맨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의 제목은 김민석 논란 꺼낸 야당, 이 대통령 청문회 해명 지켜봐야입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어간 야당 대표의 작심 발언에 정치권에선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 대접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인 지난해 4월 29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 영수회담을 가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드릴 말씀을 써서 왔다며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을 꺼낸 뒤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약 15분간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이 대통령도 22일 그때를 떠올렸다. 비공개 회동으로 들어서며 우수석이 역대 최고 길었던 여야 5천 모두 발언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발언했을 때보다 짧은 것 같다고 농 섞인 응수를 했다고 한다. 자, A4 3장 준비했는데 그게 본인이 준비했다. 그때 4장, 5장 준비했었나요? 몇 장 준비했었죠? 거의 10장 가까이 10장 가까이 기억이 준비했었습니까? 납니다. 예. 뭐 짧다라고 말할만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짧게 준비했다. 더 많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준비를 뭐 조금 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농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의중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반쪽짜리 대통령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영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취지, 그런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요. 네. 저는 취임 이후에 18일 만에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원내대표를 모셔서 그리고 상석에 이제 앉히고 뭔가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용태 위원장이 갖고 왔던 7대 요구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의제와 상관없이 만나다 보면 사실상 협치와 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7대 요구안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5대 개혁안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마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큰 걸 보면 사실상 이런 요구안이나 혁신안 자체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뭐 응답이 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의 의지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리가 마련되고 많이 만나다 보면 자연스레 또 풀려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찬장에서는 역시 뜨거운 감자,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문제, 요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자,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일단은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청문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도덕적으로도 능력 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을 뽑자라는 건데 너도 더러운 거 있을걸? 너도 털면 나올 거야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우리의 그 국가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점을 낮춰잡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김민석 후보자가 뭐 전과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되게 만드는 스스로의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여러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국회로 불러가지고 질의를 할 때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나를 뽑아주신 국민에 대한 그런 불성실과 태도가 이제 불량한 걸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인사청문위원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분에 대해서 저렇게 날선 반응을 하고 너는 깨끗하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들 많이 하죠.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은 또 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에 대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민주당에서는 해소됐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해소된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은 본인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도 계산기 두드려 보지 않더라도 금액이 막 5억 이상씩 안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다 소진되고 신고 대상은 아니야. 이게 지금 상식하고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안 맞는 점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지 너는 깨끗하냐라고 하면은 서로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그냥 뭐 못하기 경쟁인지 이건 알 수 없게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검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떠냐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뭐 정치적 체급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하는 한편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진우 의원도 요새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네. 그럼 두 사람 같이 놓고서 덜 깨끗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끗한 사람은 총리 되는 건가요? 무슨 뭐 배틀 붙이듯이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